마케팅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는데 여기 덧붙여서 그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레인풀이나 유기농이나 이런 말들이 나오기 이전에는 홀리스틱급이다 아니면 프리미엄 사료다 이런 또 마케팅 용어들이 일단 많이 예전에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홀리스틱이나 프리미엄이다 이건 이제 사료의 등급을 나눌 때 쓰는 네. 표현들이었는데 네. 재밌는 게 이제 이 이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이전에 이제 한 12, 13년, 15년쯤 됐겠다. 벌써 멜라닌 사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 회사에서 네. 태국 공장에서 사료를 생산했는데 네. 그걸 뭐 갑자기 강아지들이 죽기 시작, 신부전으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지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만 마리, 10만 마리인가? 몇 마리 혹시 아세요? 거의 10만 마리에 해당하는 강아지가 그걸로 죽었어요. 네. 큰 사건이 생긴 거죠. 나중에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제 아플라톡신 중독, 곰팡이 중독인 줄 알았어요. 생산된 네. 사료들이.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단백질, 프로테인 밀을 수입해서 보통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사료들 대부분 프로테인 밀을 중국에서 수입해요. 그러니까 단백질 가루죠. 그걸 사료에 섞여내는데 이 양에 따라서 단백질 양이 결정돼요. 그래서 싸구려 사료들은 뭐 20%대 초반대 단백질 함량을 가진 사료가 되고 네. 고급 사료들은요 30%가 넘는 단백질 함량을 가진 사료가 되겠죠. 네. 결국 말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사료가 고급 사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인 밀의 어떤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사료의 등급이 사료의 어떤 질이 결정이 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머리를 쓴 거죠. 왜냐하면 프로테인 밀을 평가할 때 네. 보통 CHON이 보통 우리가 음식물을 만들 때 탄수화물이 CHO가 오고 그 다음에 단백질은 CHON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N이 들어간 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N이 얼마큼 많이 들어가냐 단백질 함량이 되는 건데 네. 문제는요. 그 멜라민이라는 게 N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인 밀에 멜라닌을 조금만 섞어도 이게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고급 단백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다 멜라닌을 막 넣어버린 거예요. 수치적으로는 올라가고. 수치로 올라가서 고급 단백질로 만들어 보려고 그걸 했는데 문제는 이게 성인 남자들이 먹으면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어린 아가나 네. 아니면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먹으면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려요. 이게 완전히. 왜냐하면 신장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이것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게 수지 분자예요. 플라스틱 같은 수지 분자라서 녹지 않아요. 그럼 이게 신장의 수채구멍이죠. 일종의 신장을 걸러주는 망이잖아요. 피를 걸러주는 망인데 이 망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신장이 망가지는 거죠. 네. 이게 한 번 더 문제가 있는 게 중국에서 어린아이 먹는 분유에다 이거 섞어버린 거예요. 단백질 함량 높게 나오려고. 그랬다가 중국에서도 신생아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이 우유를 먹고, 이 분유를 먹고, 사람 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 사건이 이웃난 이후로 사료가 이만큼 중요한구나. 내 아이를 죽일 수가 있구나 해서 사람들이 사료의 등급을 만들었어요. 어느 회사 사료는 단백질 함량이 몇 프로고 어떤 원료를 쓴다더라. 그러니까 원료의 질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사료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료의 질만 갖고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가해 나온 게 이런 피라미드를 막 그려가지고 뭐 제일 위에가 뭐 홀로스틱급, 그 아래가 슈퍼 프리미엄급. 그래서 사료 등급을 쫙 만들어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최고 상급에 들어가는 거는 무슨 회사, 무슨 회사, 무슨 회사. 그 다음 무슨 회사, 무슨 회사. 그다음 글로서리 브랜드로 무슨 회사, 무슨 회사. 이런 식으로 사료의 등급을 만들어서 이거를 맹신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사료 회사들이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이왕 이 등급은 일반인들이 만들었는데 이게 막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공신력을 가져버린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요. 이거를 인증해준 기관도 없고 이거를 보증해준 기관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나 그런 거 떠져 있는 거 보고 이거 좀 믿을만하다. 그러면서 퍼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인증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냥 스스로 공신력을 가져서 네. 정보가 살아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퍼지니까 네. 이제 이거를 회사들이 마케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신생 회사들은 어차피 마케팅으로 살아남았는데 맞다, 요거 이용해버리자. 그래서 우리 회사 사료는 홀로스틱입니다. 사료 이름에 홀로스틱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뭐 슈퍼 프리미엄 사료, 홀로스틱급 네. 사료,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유기농 사료, 올가닉 사료 이런 식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걸 마케팅으로 이용해서 이게 지금까지도 막 인정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허상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근거도 없고 네. 첫 번째로 이걸 보증할 수 있는 기관도 없어요.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사료 질을 나눈 그러니까 사료의 원료를 나눈 사료 원료의 등급에 대한 얘기지 네. 실제 사료의 질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사료를 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그 나누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어떤 그런 등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받아들여지고 흡수되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원료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사료의 등급이나 질은요. 네. 그 사료의 어떤 원료는 그 중에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료다 나쁜 사료다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는 뭐 사료 원료의 등급, 원료도 있겠지만요. 거기는 흡수율, 그다음 기호성, 그다음에 영양의 밸런스, 그다음에 뭐 저는 마지막으로 7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료 메이커, 어느 회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5가지 항목들을 보통 좋은 사료를 나누는 기준으로 보통 봐요.
간식은 몸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생각하기에 건강한 간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게 입이 즐거운 음식이 간식이지 뭐 예를 들면 이걸 먹으면은 뭐 어디가 좋아지고 이걸 먹으면 관절이 좋아지는 간식, 이걸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간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나빠지겠죠. 간식은요 정신적인 유대감을 좋게 해주고요, 강아지의 입을 즐겁게 해주고요, 삶의 질을 좋게 해줍니다. 이게 간식. 사람도 간식 그럴 때 먹잖아요. 네. 그래서 간식은 하루 먹어야 될 총 칼로리의 10% 이내만 주시면 돼요. 맛만 좋으면 됩니다. 간식. 강아지가 즐거우면 되고 고양이가 즐거우면 되잖아요. 네. 그게 간식이니까. 네. 간식으로 주시는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주식으로 주신다 그러면 생각할 게 되게 많아져요. 정말 이거를 오랫동안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를 오랫동안 먹어도 얘가 별다른 문제를 안 일으킬까? 정말 이거를 오랫동안 먹어도 이 나이에 얘가 오랫동안 먹어도 별 문제가 없을까? 이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료 회사들이 수십 년을 투자했거든요.